노래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오늘 반등을 이어갔지만 오늘 여의도에는 한 증권사가 비관론을 펼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2분기까지는 상승 기조가 유동성으로는 유지가 되겠지만 3분기에 2,000포인트 이하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인데요. 솔로몬 투자증권은 오늘 오전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주가의 호조가 한 달가량 계속된 후에 3분기 중에 2,000포인트를 하회하는 조정 국면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2분기까지는 유동성 장세 탄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솔로몬 투자증권 이종우 센터장의 얘기였습니다. 방금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기사 내용을 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내일 이 시간에 솔로몬 투자증권을 연결을 해서 투자 전략가들의 의견, 왜 이런 보고서를 내놨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러면 왜 그런 어떤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순복 주임님. 네. 여기 선물이 왔습니다. 네, 부산에서 왔고요. 네. 이순복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림의 SS라고 써있길래 네. 제 선물인 줄 알고 제가 뜯어볼 뻔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여기 제가 감사합니다. 전달해 드립니다. 네,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열심히 초심 잃지 말고 방송에만 집중하라고 주신 뇌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뭔지 참 궁금한데 한번 나중에 또 뜯어보고 얘기해 주세요. 네, 시황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순복 주임님, 오늘 시황 분석을 해볼까요? 네, 오늘 중국을 아는가라고 한번 제목을 갖고 왔는데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아마 계속 이슈가 됐던 게 조금 전에 이혜림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솔로몬 투자증권에서 1,9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없다는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역시 3분기면은 이제 7, 8, 9월 달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떠한 전문가가 그러한 의견을 내놨을 때 지수 지표에 너무 의심 갖기보다는 그 내용에 왜 그런 예측을 내놨는지 한번 내용을 좀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상단, 하단, 좌우로 항상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도 이제는 겸허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최근 들어서 미국 얘기를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오늘은 이제 중국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중국에서 발표한 지표들이 예상치를 모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긴축과 발전을 동반 성장을 노리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하겠다라고 하겠지만 분명히 내수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모색할 거고요. 지난 뉴스를 한번 볼게요. 중국의 12차 5개년 개발 계획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계획에서 연평균 GDP 성장률 목표치를 8%에서 7%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분명히 올해 연말이 되면은요, 8%도 초과 달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중국은 약간 좀 이렇게 장사꾼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목표치를 7%로 잡았지만 분명히 초과 달성할 겁니다. 자, 제가 어떤 기사를 좀 읽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좀 갖고 왔는데요. 네. 2010년도 6월 달에 영국의 더 뱅커지가 선정한 세계 1000대 은행 순위 집계 중에요. 중국의 84개의 은행이 세계 1000대 은행 반열에 들었고요. 세계 은행의 제3대 주주로 중국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중국 바람이 거세다 했고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커져 있지만 이제는 글로벌 증시, 금융 증시적으로 중국은 월스트리트를 위험하게 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크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잠깐 증시를 좀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로 돌아와서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도주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그 정유주가 버팀목으로 있으면서도 역시 주도주가 IT로 움직였다라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단지 게시판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손해가 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글을 읽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전부터
삼성전자나 유한양행 같은 종목은요, 적립식 펀드를 투자하는 마인드로 매매를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떠한 이렇게 왕팡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매집해서 다시 추가 상승 랠리를 가능할 때 목표 수익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분간은 다시 뭐 유가도 상승하고 뭐 다시 금값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당분간은 원자재라든가 유가,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강화될 듯합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중국을 아는가라는 제목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1년 전에 2010년에요. 네. 5월 달에 와이탄이란 곳에 월스트리트의 황소를 조각한 그 아투로 디 모디카라는 사람이 똑같은 황소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근데 그 제목은 월스트리트의 황소가 아니라 와이탄에 돌진하는 황소라고 앞에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이 굉장히 거세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10년 전에는 사실 외국인의 투자 지분이 별로 없었을 때는 우리들끼리의 전쟁이지만 이제는 글로벌 싸움이다 보니까 미국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되고 이제 유럽도 봐야 되는데 항상 글로벌 증시의 모든 객관적인 수치를 좀 열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미국을 굉장히 위협하는 금융 도상국으로 좀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 금융에 대한 돈의 움직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키포인트를 뭐 오늘이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앞으로, 오늘은 중국의 중점적인 이슈를 얘기를 해주셨네요. 전소연 의원님, 오늘 환율, 뭐 외국인 또 여러 가지 수급들, 시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그 이승복 주임이 중국 관련 언급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중국 자금이 국내 증시와 채권 시장으로 유입된 자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환율과 굉장히 연동돼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환율이 오른 날이 37일이고요. 환율이 하락한 날이 49일입니다. 근데 환율이 오른 날 37일 중에 주식을 매도한 날이 22일이고요. 환율이 하락한 날이 49일인데 그동안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한 날이 35일입니다. 즉 이 얘기는 외국인이 최근에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매력이지만 환차익을 노리고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현재 환율이 1075원 선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제가 늘 언급하는 그 IB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1050원 레벨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뭐 때때로 뭐 주식을 팔고 사곤 하겠지만 전체적인 기조로 봤을 때 계속해서 주식을 사 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요거 하나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오늘 한 1.2포인트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좀 급박한 조정 국면에서는 좀 벗어났지만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 빨간색이 20일 이평이고 까만색이 5일 이평입니다. 네. 5일 이평이 20일 이평을 하향 돌파하는 모습을 좀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긴 한데요. 보시면은 3월 달에 한번 과매도 국면인 그 밑에 있는 RSI 지표가 기술적 지표인데요. 과매수 국면이었던 4월 달 초반 그리고 그 이전으로 넘어갔을 때 2011년도 초 1월 달 이 지금 두 개 선을 그어놨는데요. 이 선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 확대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변동성 확대 구간에 계속해서 이제 업종 중심으로 더 사 모으는 저가 매수 전략을 취하시던지 아니면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하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상클럽에 지금 김우신 차장 연결할 텐데요. 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강남 프라임 지점의 김우신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가 승진을 럭셔리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부장님. 네? 자리가 굉장히 럭셔리하세요. 예, 저도 오늘 첫 출근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신 그 지지선을 결국 다행인가요? 뭐 이탈하지 않고 좀 반등을 나타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인 기조는 제가 지난주만 해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기조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한 그런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지금 이제 조정의 그런 빌미가 계속해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달러 강세였었습니다. 달러 강세가 뭐 앞서서 전소영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가 약화되거나 순매도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고
상품 시장에서의 그동안 한 2년 만에 최대 폭의 그런 그 조정 양상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 기후에 지나지 않았죠. 외국인들 매도는 하루 만에 끝났고요. 그 이후에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군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좀 더 그 기대 수익이 높을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주도 업종인 이 자동차, 그다음에 화학 그리고 IT 이 세 가지 업종 중에서 종목을 선택하셔서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러한 그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욱신 부장님께서 얘기한 핵심 업종 5가지 그거 지금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럼 업종 얘기 더 해볼까요? 다음 주제입니다. (3, 4월)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주도주들이 최근에 약세를 나타내면서 참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다시 반등을 크게 나타나면서 안도를 줬습니다. 그럼 오늘의 반등이 이제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제 하락, 그동안의 조정을 이제 끝내고 다시 추세가 상승으로 올라갈 것이냐라는 건데, 전소연 구원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앞서서 제가 언급했듯이 아직까지는 변동성 확대 구간이고요. 다시 상승 추세로 갈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조정 국면에 들어갈지 그 기간을 좀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와 화학이 반등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IT가 반등을 했다라면 좀 더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동차와 화학의 이런 지금 현재 주도주라고 불리우는 이런 업종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수급적인 요인에 좀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외국인은 이제 올해만 이번 달에 5월 달에만 운수장비 업종에 4,300억 원, 그리고 기관은 4,100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은 외국인은 2,600억 원, 그리고 기관은 3,800억 원 5월 달을 들어서만 순매도를 보였거든요. 이렇게 큰 폭의 순매도를 보였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실 오늘 오늘 이제 자동차와 화학의 반등은 좀 반등의 의미로 봐야지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의 의미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반면에 IT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사 모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IT 쪽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김욱신 부장님께서 얘기한 5가지 탑픽 업종이 IT, 자동차, 화학, 조선, 건설, 철강까지 이 정도였는데, 업종별로 봤을 때는 같이 오르지만 참 IT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이 오른다기보다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지금 제가 이제 각각 업종별로 종목을 하나씩 딱딱 찍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IT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황제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동차는 딱 찍어서 그냥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종목 2개죠. LG화학, OCI. 그다음에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인데요. 제가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뭐 다 맞출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여전히 또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대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LG와 OCI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뭐 톡톡히 좀 해주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제가 오늘도 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힘을 좀 실어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들이 좀 주는 그런 여유적인 그런 모멘텀 자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 좀 몰라도 삼성전자, 현대중공업이 예를 들어서 2, 3% 정도 내린다라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죠. 다른 종목 2, 3% 내리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삼성전자인데 현대중공업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좀 더 길어지거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유가 좀 적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선택해드렸던 이 IT와 조선 업종의 이 탑픽 종목들은요, 보답을 반드시 해주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시간을 기다리신다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뭐 긴 시간은 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저면에 부각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뭐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종목들이 이 지수의 상승에 추가적인 그런 요인으로 부각이 됐을 때 이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급 구조가 나올 거거든요. 그 수급 구조 때문에라도 이 종목들은 지수 상승 앞에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번 주에 3월에 금리 인상을 했고 4월에 동결을 했습니다. 이제 5월 이제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세 분의 전문가께서는 일단 이 금통위 동결 인상 쪽 어느 쪽에 무게를 싣고 있을까요? 먼저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부터 손을 들어 주실까요? 안 드시나요? 저 하나밖에 없네요. 인상 쪽이시고요. 동결이세요? 네, 저는 동결. 동결이세요, 김우신 부장님? 네, 저도 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2달 연속 동결이다. 그 이유는요? 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 그 금통위에서의 금리 운영 목표를 보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린 것 같은데 2.5%에서 5%까지의 폭을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3%대에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중심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약 한 3.5 정도 퍼센트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그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가 긴축으로 들어간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이번 달에 올리게 되면 3.25로 아마 올리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올릴 수 있는 인상의 폭이 좀 적어지겠죠. 3.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약간 좀 부담을 좀 느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직은 미국에서 QE2가 종료됐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올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최근에 이제 그 원자재 가격들이 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환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봤을 때 이 인플레이션, 물가의 상승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지금 현재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어떠한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굳이 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금리를 만약에 올린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물론 경제가 매번 바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정확히 다 맞으라는 보장은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현재의 구도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하반기 정도, 그래서 한 6, 7월 정도, 다음 달이나 늦어도 한 7월 달 정도부터는 슬슬 이제 다시 금리에 대한 정책을 진행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과 조선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형 건설 조선을 중심으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아까 금리 인상 쪽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배경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금리가 인상된다면 뭐 건설주들 뭐 아무래도 좀 영향이 안 좋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일단 그 김우신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이 완화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농수산물 가격은 안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생산자 물가가 전월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그 배경에 농산물 물가의 하락이 있었고 반면에 공산품 물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가격들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까지 올라왔던 부분들이 생산자 물가에 반영이 되고 이것들이 소비자 물가에 전이가 되는 시간들이 한 약 6개월 정도의 시차가 걸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가계 부채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그 금리 흐름을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더라도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오늘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서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상승만큼 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오히려 유동성이나 이런 유동성을 조금 더 확보하거나 유동성을 좀 흡수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 기준금리 정상화 기조에 발맞춰 갈 만한 현재의 기준금리 인상은 정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대외 악재가 있고 6월 달에 미국의 QE2 종료가 있기 때문에 향후 기준금리 인상은 2달 간격이 아니라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쪽 얘기를 하면요. 물론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계속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별로
여러분들도 이런 펀더멘털을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반면에 PF와 ABCP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 예로 오늘 한라건설을 들고 나와 보겠습니다. 한라건설이 오늘 회사채 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요조사의 발행 금리가 현재 지금 민간평가사에서 평가했던 금리보다 0.7%나 높습니다. 70bp 정도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지금 한라건설이 A-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데 동종 금리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금 동종업계의 그 동종 신용등급의 회사채들이 한 5% 안팎인데 6.7%로 발행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그리고 이번에 회사채 발행하는 것이 다 차환 발행입니다. 다 갚기 위해서 지금 제대로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ABCP나 PF를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면 현재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리스크를 계속해서 떠안고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업계에서는 좀 많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PF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한라건설 같은 경우는 PF 잔액이 8천억입니다. 그리고 ABCP 잔액이 6천억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조금 건설업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이 오히려 크게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참, 이번 주도 이틀 남았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그러면 이제 이벤트들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고 또 5월 중후반을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울지가 관건일 텐데요. 전소영 의원님. 네, 역시나 계속해서 변동성 확대 장세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의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발표가 있습니다. 이 쌍둥이 적자가 또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순복 주임님. 예, 저는 이제 사실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상 뭐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저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경제라는 부분이 서민을 외면하면 철저히 상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겠지만 지금 연체율이 13%가 오버가 됐고 그다음에 가계기입이 900조가 증가됐다는 부분이 항상 금리 인상에 대해 발목을 좀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일본 지진이 발생한 지 딱 2달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좀 잊혀졌던 일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뭐 3분기에 1900까지 간다 안 간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3월 달에도 그렇게 돌발 악재가 나와서 그렇게 장을 끌어낼지는 몰랐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매수 저점이었는데 앞으로도 어디서 어떻게든지 뭐 중국인지 유럽인지 돌발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좋은 장은 즐기시되 철저하게 매매 원칙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옵션 만기일 내일 앞두고 오늘 장은 마치 한 달 전과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4월 달에는요, 그 옵션 만기일 이후에 실적이 바로 4월 달 증시를 견인했는데 5월 달 이후에는 과연 실적 말고 뭐가 견인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환율도 계속 변동성을 보일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들었다 나왔다 할 것 같은 부분이 예상이 되고요. 금통위에서 뭐 채권 담당하시는 분한테는 금리 인상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복불복인 것 같아서 일단 뚜껑을 한번 열어놔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김옥신 부장님. 네, 내일 시장은 옵션 만기가 있는 날이라서요. 소위 말해서 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3일 전에 떨어졌던 개파락 부분을 메꾸는 형태에서 약 한 2,000 변동성을 이용을 한다면 약 2200선까지 재탈환하는 모습도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포지션 잠깐 보니까 증권사들의 포지션이 지금 상방향 또는 하방향,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어쨌든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그런 포지션으로 지금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는 뭐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선물 옵션 투자를 하신다면 증권사들의 포지션을 좀 면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일은 뭐 크게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셔도 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 동양종금증권의 김우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